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상한가 특징주들부터 볼게요. 프리시전 바이오라는 종목이 점상 출발을 했습니다. 광동제약으로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고요. 점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에 있네요.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를 여기 좀 들여다보니까 삼성 TV 플러스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삼성 TV 플러스 미국 최대 K 콘텐츠 플랫폼 올랐다. 이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J ENM 과 뉴 아이디 그리고 KT 알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의 뉴스를 좀 참고를 했을 때 KT 알파의 수급도 이 삼성 TV 플러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고 매매 복귀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전에 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봉이 강하게 만들어졌고요. 바로 가던 조정을 좀 예쁘게 밟고 웬만하면은 직전에 의미 있는 라인이라든지 오일선 이렇게 좀 이탈하지 않고 움직임을 지속해서 이어지는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펜젠이라는 종목은 또 여기 보니까 유럽 CPHI 참가 기대감 등의 이거 관련해서는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오는 8일에서 10일 열리는 행사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젠이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인스코비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상한가에서 계속 좀 풀림이 있었는데 결국에 닫고 마감을 했고요. 일봉 차트는 꼭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생명선을 벗어났지만 돌파와 눌림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인스코비와 셀로메드는 연관이 있죠. 이 셀로메드의 최대 주주가 인스코비입니다. 그래서 셀로메드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셀로메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앞으로 인스코비까지 체크를 쭉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로메드는 시간에서 빠졌는데 이 구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이 정도 범위 내까지는 좀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인스코비 셀로메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에너비스. 요것도 이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출발을 했고 급등을 했는데 중앙 에너비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지금 다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앞쪽 직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레드불 네 번째 검색기에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포착이 된 종목이 중앙 에너비스, 한국석유, 스페코, T사이언티픽, 위지트입니다. 요 T사이언티픽과 위지틱은 이제 5일선을 좀 벗어나면 좀 생명선에서 방향성을 봐야 되고 좀 아쉬운 모습일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바로 5일선 살리면서 움직이는지 일단 T사이언티픽이 일단 대장이었고요. 이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유가가 최근에 좀 또 반등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이슈와 함께 계속 보고요. 오랜만에 SH 에너지 화학도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 밖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LID 넥스론 대표적인 시장 방산주 식총 큰 종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스페코라든지 휴니드, 하늘단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이스라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뉴스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들 영풍정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요 직전에 고점 뚫어줬을 때 베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종목만 좀 바라보면서 맞췄었는데 마지막에 또 슈팅이 만들어졌었네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지정이 돼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또 지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보니까 호전 실업이라는 종목도 경영권 분쟁 공식화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움직임을 줬었던 종목입니다. 참고를 하고요. 직전에 이런 라인들을 돌파를 했는데 얼마만큼 시장에 관심을 갖고서 차트가 좋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반짝하고 그냥 끝날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그 밖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 종목도 레몽레인과 함께 그리고 FN가이드는 여전히 생명선 아래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뱅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요때 빵 터졌네요. 오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쪽 플러스 그리고 STO 관련되어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에는 급등을 했던 이유가 토큰 STO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시간에서는 조금 살짝 빠졌는데 바로 가던 조정을 밟고 가든 이건 어쨌든 계속 봐야 된다. 513과 요 종목의 맥점 자리에 이탈하기 전까지 뱅크웨어 글로벌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요거는 사실은 요 캔들은 아쉬운 캔들입니다. 그런데 요 갭을 다시 한번 이제 먹으면서 이 아쉬움을 먹었어요. 강하게. 그래서 요 종목의 5일선 맥점 급소 라인 다 돌파를 해서 마감을 좀 지었고요. 다만 이제 단일가 지정 예고 시그널이 떴는데 바로 이어지면 단일가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또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요 정도 구간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한가인가요? 상한가를 기록했던 요 라인 앞으로 올라올 5일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태성
삼성도 요때 신고가를 쓰고 나서 계속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에서는 2% 좀 빠졌는데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봐야죠. 이런 흐름이라면. 그리고 흥구석유 나오고요. ENCL의 일봉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 대한전선. 지금 이런 유의 모습은 재룡전기도 이런 유의 모습이죠. 그죠? 생명선을 크게 계속 빠졌다가 차분히 그냥 뭔가 강한 흐름은 없어요. 요 구간에서 강하게 기준봉이 나오고 뭐 거래대금 실리고는 아니지만 차분하게 생명선 돌파하고 지지 밟고 다시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대한전선의 급등하기 전의 모습인 거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차분하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대한전선이 모멘텀을 만났어요. 모멘텀. 싱가포르에서 역대급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장 전에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가던 여기서 조정 짧게 밟고 또 이어지면 또 레드불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는 대한전선의 모습이고요. 다운전선 같은 경우는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제일 일렉트릭과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꾸준하게 요때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바로 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승용선을 만나러 갈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 못했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BI, 메탈 뭐 이런 종목들 지속 체크를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K 사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좀 있었고 한데 최근에 뭐 레드불 시그널도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요게 변동성을 요때부터 좀 이렇게 주는데 딱 5일선과 요 정도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만 저는 관리가 된다면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를 썼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양봉 흐름을 이렇게 좀 보여주곤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5일선이 이제 곧 생기겠네요. 5일선을 좀 타고 이어나갈 것인지 상방으로 아니면 5일선 밑으로 빼면서 저점 뺄 것인지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 말씀드렸고 셀루메드 말씀드렸고 엔캠 뭐 2차전지 쪽인데 엔캠도 눌렀다가 가주면 레드불 뜰 수 있는 자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요 자리를 결국에 돌파를 하느냐 좀 봐야 되겠고요. 나왔으니까 2차전지 쪽 보면 에코프로 요 구간에서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떴고 여기서 또 양봉 흐름이 나오면 연속적으로 레드불 시그널 뜰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에코프로 머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직전에 의미 있었던 자리를 장중에 한번 돌파를 해줬고요. 5일선을 종가상으로 살짝 밀려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빼면서 생명선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일선을 살짝 벗어났는데 바로 또 올리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N도 가파르게 좀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밖에 LNF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움직이면 레드불 자리에 있고 지금 또 떨어지면 앞으로 또 생명선 중심으로 해서 생명선을 밟고 또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 밖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캠 이어서 핑거라는 종목 STO 역시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요때 움직인 거 보니까 뱅크웨어 글로벌도 아까 보니까 1시쯤에 움직였었거든요. 후발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시간에선 2% 좀 빠졌고요. 사실 아쉽거든요. 급등 후에 5일선을 이렇게 좀 밀린 모습은 좀 아쉬운데 뭐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O 관련해서 뱅크웨어 글로벌 핑거 그리고 갤럭시아 SM K 옥션 특히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이런 자리에서 언급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아쉬우니까. 일봉 차트. 지금은 또 암흑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선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엑셀 세라피틱스와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도 최근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이 종목도 5일선 이탈하고 생명선을 만났고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줄 것이냐. 주지 않으면 이제 끝. 근데 이제 줬어요. 생명선에서 그래도 위에서 다시 매수대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엑셀 세라피틱스도 생명선 이탈하지 않고 장 초반에 이제 시세가 나왔네요. 그래서 생명선을 쭉 타면서 갈 것인지 이래 놓고도 또 요 생명선을 이탈하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인도도 있었네요. 요 정도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가지고 먼저 살펴봤고요. 중국 테마로 볼 수 있는 뱅크웨어와 브랜드 X 코퍼레이션도 최근에 차트 실적. 중국 시장 흐름 잘 나가며 상해 뭐 평생 최근에 이렇게나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부양 정책이나 뭐다 해가지고 물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거죠. 요거 양봉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덮었어요. 캔들을 볼 때 양봉 흐름이 떴는데 다음날 이 음봉이 이 직전의 양봉을 다 먹어버렸다.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요거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그래도 바로 살리는지 요 추세 지금 요렇게 추세 이어나가는지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런 모습이니까 올라오면 봐야겠죠. 올라오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모습이지 중국 테마주 쪽도 계속 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메타도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메타 플랫폼 잘 나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쪽에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맥스트가 이렇게 또 이어지는지, 자이언트 스텝도 일단은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를 밀리면 바로 회복을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두 차례 정도 좀 쉬면서 바로 또 슈팅이 이어지는지, 뭐 덱스터, 뉴프렉스, MP 등등이 있습니다. MP는 반짝하고 밀렸고 좀 아쉬움이 남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이쪽이 강한 종목이고요. 뉴프렉스.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쪽에서 아까 하나 인더 보여드렸고, 제닉스도 여기서 좀 멈추고 이어지는지,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별 관심주로서 폰드 그룹이 급등에 따라서 최근에 단일가 지정이 됐고,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3거래일째 되는 날 어떤 흐름을 또 가져가는지, 해제가 되는 날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컴터먼이라는 종목도 끼를 이렇게 냈던 종목이고, 여기서 바로 또 슈팅이 만들어지면 레드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컴터먼이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비비 듣네요. 그리고 알파녹스도 여기서 또 이어지는지, DYD라는 종목도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네요. 유일로보틱스는 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거래대금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뭔가 일단 뭐 들러 올리고 나서 5일선을 11선을 계속 좀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한번 빵 하고 튀어 올라가는지, 밑으로는 이제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MI큐브 솔루션,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은 뭐 저는 5일선과 맥점, 그리고 의미 있는 라인들, 뭐 직전 고점이라든지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직전에 DYD도 조정을 받았지만 요 양봉을 깨지 않았고,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깨지 않았고, 5일선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두면서 트레이딩 후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밖에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 시간에서 3.9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10월 15일이에요. 10월 15일날 위고비 뭐 이게 이제 출시 예정이다를 기사 속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카운터텍은 20일, 24일 요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블루 엠텍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봉 NS가 이제 지지 시그널을 떴고, 요 구간에서 갈 종목이라면 지지 시그널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먹어줘야 된다. 여기서 빠르게 좀 이어지는지, 생명성 방향성 보여주는지, D&D 파마텍도 뭐 이어지는지, 비만 치료제 쪽도 보여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지금 상한가 종목들을 보시면 5종목 가운데 3종목이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아까 리가켄 바이오도 있었고,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영역 속에 뭐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신고가를 썼고 생명선 흐름을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무 게 없잖아요. 지뢰 시그널 떴는데 계속 탄 거죠. 뜨고 타고 뜨고 타고 뜨고 타고 계속 가고 있다. 이 추세가 언젠가 깨지면 이제 조심해야겠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가 앞쪽에 찍었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금요일날. 그래서 유한양행, 보로노이, 알테오젠, 생명선, 그리고 바이오다인도 이거는 5일선 가파르게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화제약 보여드렸고, Y바이오로직스도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탔기 때문에 생명선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은 PJ 메탈, 뭐 알맥 등등 체크를 좀 해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뭐 조정을 5일선 벗어나지 않았고, 직전에 뭐런 의미 있는 라인 벗어나지 않았고, 맥점 라인 훼손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체크.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미러와 핑거 스토리,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4% 상승을 했네요. 2차전지는 보여드렸고, 자율주행 쪽은 라이콤은 단일가 지정 예고가 떴네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뭐 등등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 때 사례로 좀 설명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생명선 위에 그래도 있습니다. 큰 흐름을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함께 또 반전을 이루어낼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최근에 생명선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엔비디아도 돌파를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 관심 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금 PMT라든지 마이크로 투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급소 맥점, 카운터어택, 레드불 관점에서 다 해당이 되는 가벼운 종목이지만 끼를 이렇게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뭐 오킨스, 네오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쪽에서는 JNTC, YC캠 등등이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모아 데이터가 시간에서 7.63% 상승을 했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3.80%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갈지,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뉴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글 원전으로 데이터 센터 돌리겠다. 원전 쪽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지 꽤 됐죠. 왜? 차트가 안 좋으니까. 그죠? 한전산업도 생명선 벗어나고 암흑기 속에 있고요. 보성바오텍, 에너토크,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울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또는 의미 있는 라인을 제대로 지지받지 못했어요. 하기 때문에 차트가 깨지니까 지금은 좀 안 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그 밖에 전력 설비 쪽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대 공지는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특강 시정 게시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남은 시간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원칙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